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국이 단 4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을 불법 취업으로 구속하자 22개의 한국 기업 공장이 동시에 멈추고 150조 원 규모 투자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면서 조지아주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백악관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 강변했지만 사실은 한국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무력한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여기자 소피아 리는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백악관과 보수 언론이 퍼뜨린 한국이 법을 어겼다는 주장 뒤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자 300명이 빠져나가자 수천 명의 미국 기술자가 투입돼도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었던 것. 사실 미국은 한국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급히 그들을 풀어주고 미국에 남아있을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미국에서 일할 의사가 없다고 한 사실. 이제부터 미국이 감추고 싶어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파헤쳐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 국제부 기자 소피아 리입니다. 새벽 3시 47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구금 시설 앞에서 차가운 9월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항공기 소음이 이곳의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손에 든 녹음기가 떨렸죠.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자로 구금됐다는데 백악관에선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한다. 편집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구금 시설 브리핑룸에서 국토보안부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비자 위반으로 불법 체류 중이었습니다. 당연한 법 집행이에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자 위반인가요? 2-1 비자 체류 기간 초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모순이었어요. 300명 모두 H-1B나 L-1 비자 소지자들이었거든요. 삼성, LG, SK에서 파견된 핵심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어요. 한국이 불법 체류를 조장했고 우리는 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저는 즉시 팩트체크에 들어갔어요. 비자 현황, 체류 기간, 취업 허가서까지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결정적 증거를 찾았죠. 구금된 300명 중 287명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13명도 연장 신청 중이었고요. 전직 국무부 관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법 집행이라고요? 사실은 굴욕을 숨긴 방패일 뿐입니다. 새벽 1시 첫 기사를 작성했어요. 불법 체류인가 합법 체류인가. 팩트만으로 구성된 기사였습니다. 서브밋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백악관이 방어 모드로 전환했어요. 제 기사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급히 대응에 나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287명이 유효 비자 소지자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명확했어요. 불법 체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전 10시 폭스뉴스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국이 기술 스파이를 심어놨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CNN도 비슷했어요. 미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같은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공화당 스태프와 만났습니다. 정말 불법 체류 증거가 있나요? 글쎄요. 확실한 건 없지만요. 오후 3시 백악관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했어요. 구금자들을 자진 출국 조치합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어요. 불법 체류자라면서 자진 출국이라니?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이 가능한가요?
예방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추방이 아니라 말장난으로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기사를 작성했어요. 자진 출국한 불법 체류자들. 백악관의 모순된 설명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죠. 편집장에게서 항해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편향 보도래요. 팩트 보도가 편향인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한국 쪽 반격이 어떨지를요. 오전 7시 15분 삼성 오스틴 공장 앞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새벽부터 한국 직원들이 모두 나가더라고요. 8시 30분 속보 알림이 쏟아졌어요. 삼성, LG, SK 미국 내 22개 공장 동시 가동 중단. 한국 기업들 150조 원 투자 중단 선언. 저는 즉시 LG 조지아 공장으로 향했어요. 공장 앞에는 수백 명의 미국인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일시 철수 명령이 내려왔대. 언제까지요? 모른다고 해. 한국 기업들의 공식 발표문은 모두 똑같았어요. 미국 내 한국 기술진 불법 체류자 몰이에 항의하며 상황 해결 시까지 모든 투자와 운영을 중단한다. 22개 공장이 동시에 멈췄어요. 미국 제조업 핵심 축들이 한꺼번에 정지된 겁니다. 오후 1시 월가 애널리스트와 통화했어요. 하루 생산 중단으로 약 2조 원. 한 달이면 60조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급망 붕괴예요. 실제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포드 디트로이트 공장 생산 중단, 델 텍사스 공장 부품 부족. 저녁 6시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즉각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임원과 통화했어요. 언제까지 중단할 계획인가요? 미국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때까지요. 150조 원 투자 중단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멈춘 건 돈이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진짜로 화났다는 뜻이었어요. 22개 공장이 멈추자 미국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오전 6시 45분 조지아주 콜럼버스 KIA 공장 앞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한국인들 돌아와. 일자리 돌려줘. 3일 전 외국인 몰아내라던 사람들이 정반대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가족들 2천여 명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가 마비됐어요. 우리 식당 매출이 70% 줄었어요.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불량률이 30% 넘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으니 품질 관리가 안 돼요. 한국 기술자 12명이 맡던 일을 미국인 40명이 나눠서 해도 품질이 엉망이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는 안 돼요. 한국 사람들 기술이 달라요. 월가에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충격적 분석을 했어요. 미국 제조업이 10년 후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빠진 공장들의 생산성이 2010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주가도 곤두박질 쳤어요. GM-8%, 포드-12%, 테슬라 -15%. 엘라베마 현대차 공장 인근에서도 주민들이 나왔어요. 한국 회사 없으면 우리 동네는 죽는다. 여론조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대통령 지지율 47%, 32%, 15% 피하락. 한국 기업 복귀 찬성 78%. 조지아 시민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제 한국 몰아내라던 우리가 오늘은 한국 불러달라 외칩니다. 미국인들이 스스로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워싱턴 더 윌라드 호텔에서 에드워드 하워드 전 국무부 외교관을 만났어요. 35년간 아시아 외교를 담당했던 그는 한국 전문가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미국은 한국을 개별 기업 집합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DNA가 있어요.
위기가 오면 개인보다 집단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죠. 에드워드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22개 기업이 동시에 멈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1960년대 시각으로 봅니다.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미국 내 한국인 핵심 기술자가 300명입니다. 이들이 빠지면 3만 명의 미국인으로도 대체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요? 개별 역량이 아니라 팀워크 때문입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은 유기체처럼 움직이거든요. 삼성 오스틴 공장 사례가 충격적이었어요. 문제 발생 시 한국 기술자들은 5분 만에 원인을 찾습니다. 12개 공정을 동시 체크하거든요. 미국 기술자들은 각자 담당만 봐서 1시간이 걸려요. 300명의 팀워크가 수천 명의 개인보다 강하다 팩트입니다. LG 배터리 공장 불량률을 2%에서 0.1%로 줄인 한국 팀이 8명이었는데 미국에선 80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해법은 뭔가요? 사과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요. 한국 문화에서 사과는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거든요. 기사 제목을 300명 vs 3만 명, 한국 기술자의 비밀로 정했어요. 이제 미국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게 경제적 자폭이 아니면 뭡니까? 플로리다주 항만에서 한국 화물선들이 기항을 거부합니다. 우리 주 경제가 마비됐어요. 국무장관은 땀을 흘리며 답변했어요. 상황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손실이 1조 원인데 노력으로 해결됩니까? 일주일 전 한국을 비판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180도 돌아선 거였어요. 척 슈머 원내대표가 더 충격적 발언을 했어요. 한국 관련 투자 손실이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국가 경제 생존 문제예요. 의회 복도에서 양당 의원들 속내를 들었어요. 백악관이 완전히 판단 미스했다.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폭스뉴스에서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 없이는 휴대폰도 못 만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CNN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내 주요 공장 1200개 중 450개가 한국 부품에 의존합니다. 월가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S&P 500에서 한국 관련 기업 시가총액 손실이 하루 만에 500조 원을 넘어섰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어요. 내부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 참모진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이 감히 한국에 덤빈 순간 스스로 무너졌다. 공화당, 민주당,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한국 복귀를 원하고 있었어요. 백악관만 홀로 고립됐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 긴급 기자회견. 대통령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시계를 켰어요. 한국 기술자 구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 초시계를 확인하니 37초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절차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5분도 안 되어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37초 사과에 3분 질의응답. 한국 대사관 반응을 물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교적 답변이지만 불만이 느껴졌어요. 한국 기업들 반응이 나왔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진정성이 부족하다. 구체적 재발 방지책이 없다. 미국 언론 반응도 싸늘했어요. CNN 37초 사과 과연 충분한가? MBC 형식적 사과로는 경제위기 해결 불가. 사과의 문장이 아니라 존중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했어요.
사과 일주일 후 저는 마지막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미국 경제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장기전 시나리오를 내놨어요. 이대로 가면 미국 GDP가 2%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벨트 주민들의 시위는 더 격해졌어요. 진짜 사과하라. 한국 기업들 불러와. 에드워드 하워드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37초 사과로는 부족했군요. 한국 문화에서 진정성 없는 사과는 모욕입니다.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켜요. 그럼 해법은? 50년 파트너십을 생각한다면 진심 어린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백악관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경제 손실은 매일 커지고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기사 제목을 정했어요. 미국이 감히 한국에 덤빈 결과? 답은 사과 한 문장이다. 50년 한미 파트너십 vs 37초 형식적 사과. 미국이 선택해야 할 건 명확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거나 아니면 한국 없는 미래를 받아들이거나.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확신했어요. 결국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도 없다는 걸 이제는 모든 미국인이 알고 있으니까요. 향후 50년을 가르는 선택. 미국의 답이 궁금했습니다.